작년 말에 오토와 미국 시장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먼저 비중을 줄여놨죠. 그건 뭐냐면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을 때였어요. 미국 패권은 끝나는 것 같고 난리치고 있을 때 그때부터는 더 많은 부분들이 반영하고 있다라고 정책이 트럼프가 바뀌는 순간에 우리는 그 부분을 이번에는 신뢰하고 위험자산을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두 가지는 다 판단입니다. 근데 지금 PD님이 말씀하신 그 질문은 제가 보기에는 판단 가능성이 지금은 거의 약해요. 판단을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현상보다 더 앞에서 움직이겠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는데 가는 것은 마치 살얼음판이 있는 얼음판에 여기서 놀겠다라고 살얼음판으로 가는 행동이 되어버려요. 그럼 물에 빠지게 되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죠. 오투의 난중일기 5월 26일 월요일. 지난 주말에 있었던 트럼프의 관세 관련 겁박과 방금 뉴스에 보도된 유해 소식이 나왔다. 그런데 이 녀석이 고집도 예전만큼 강하지가 않다. 이 아이의 부모는 어디 있는가? 혹시 없나? 다행스럽게 있다. 엄마 역할의 베센트가 최근 활동 영역을 키우고 있다. 오투가 중요한 인사이트를 자주 얻는 블룸버그 월스트리트 위크의 앵커 데이비드 웨스틴과 대화하는 모습에서 간만에 어른들의 모습을 본다. 질문과 설명이 합리성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금융인에서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간 베센트의 말에는 정치적 요소들이 포함된 스타일로 진행되었다. 트럼프의 행동에서는 이제 부정적 요소의 시장 영향보다 긍정적인 요소의 시장 영향력이 커졌다. US 스틸 인수 관련 멘트와 원자력 관련 멘트가 긍정적 내용에 해당하고 애플과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이 부정적 부분이다. 미국 정치 패밀리의 모습을 반영해 넷숏 포지션의 미국 비중을 중립으로 전환, 에너지 정책을 중심으로 포트의 색깔의 내용들을 반영한다. 안녕하십니까. 오종태의 투자병법입니다. 주말에 관세 관련돼서 오락가락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럽에 대해서 다시 관세를 세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미국 시장이 안 좋은 영향을 받았었는데 오늘 아침 우리 시장이 시작하기 전에 바로 또 EU 관련돼서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라고 왔다 갔다 거리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좀 칭얼대는 것 같아요. 트럼프 모습 보고 있으면 관세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단결! 단결! 아니요. 저는 단결하고 태풍하시면 됩니다. 예. 제 부대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해주신 거니까 저는 PD님의 부대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PD님의 구호를 해드리는 겁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태풍! 단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협상이 때때로 안 되는 중인지 트럼프는 다시 관세 발언을 또 하고 있고 주변에서는 돌아온 관세맨 우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재무부 장관은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방어에 들어갔는데요. 이런 전반적인 일련의 과정, 이런 과정 중에 어떤 사냥거리가 오투레이더에 포착되어서 영향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영향을 받다. 영향을 받다? 그렇죠. 영향을 주고받죠. 세상 일은 항상. 그리고 중요한 미국의 핵심적인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에 오투가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죠.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받았느냐? 기존에는 지금 미국 시장이 매우 비싸져 있는 상황으로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는 작은 기스가 나면 시장의 흔들림이 커져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 출판 강의 할 때도 그 기스가 났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유럽과 관련돼서 관세 정책을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는 또 지금 트럼프 이제 좀 시장 좀 안정되니까 또 시작하는 거야? 쟤 또 시작인가? 라는 우려를 줬어요. 그리고 애플한테까지 25%인가요? 미국 내에서 만들지 않으면 지금 인도에서 생산시설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을 일정 부분 대체하기 위해서 그 부분의 정책이 아니라 미국으로 가져오느냐는 얘기를 하게 되면 진짜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추정되고 있는 아이폰의 가격이 판매 가격이 중국이 아니라 인도에서 가져오면 어느 정도 관세가 올라가면 올라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게 아니라 미국에서 가져오게 되면 더 올라가요. 그러면 이게 필수품이잖아요. 필수품의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것은 안 좋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 좋게 반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밖에서도 시끄럽게 만들고 또 미국 내부에서도 또 시끄럽게 만들어? 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만들게 했어요. 근데 그것을 장중에 하루 시장이 끝나기 전에 베센트가 진화하는 것이 그 진화가 작동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게 진화를 하려고 하는데도 진화가 안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소방수가 아예 없느냐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소방수가 불을 끌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도 중요하죠. 근데 금요일 날의 시장 모습은 소방수가 있다. 베센트라는. 그리고 그 베센트가 진화하는 것이 작동을 한다라는 부분을 미국 시장의 장중 흐름에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주말에 영향을 말씀하신 대로 받기는 하지만 이 영향을 안 좋은 쪽으로 그렇게 전보다 크게 반영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흐름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오늘 월요일 우리 장이 시작하기 전에 이유와 관련된 얘기들을 걷어들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왔다 갔다 뭐야? 라는 생각을 오늘 오전에 하면서 든 생각이 이거는 마치 식당에서 떠들고 있는 혹은 지하철 탔을 때 떠들고 있는 애들의 모습에서 부모들이 제재를 안 하면 정말 짜증나잖아요. 하지만 부모들이 제재를 하면 애가 정말로 조용해지지 않더라도 그래 애가 그러니까 부모가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구나 라고 하면서 시끄러운 상황이 조금 나를 괴롭히는 느낌이 줄어들잖아요. 시끄럽지 않아지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장 모습이 그와 유사한 느낌을 받았어요. 트럼프가 앞으로도 계속 이제는 관세 관련된 이슈를 크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것을 옆에서 트럼프한테도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구나, 팀으로 작동을 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신뢰도가 느껴지면 전보다는 관세 관련된 이슈를 더 강하게 반영되는 게 아니라 조금은 약하게 반영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오늘은 판단을 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안 좋은 것만 나온 게 아니라 원전 관련된 부분에 투자 관련된 속도와 강도를 키우겠다라는 얘기들은 지금 유럽에서나 우리 국내에서나 지금 국내는 약간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약간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의구심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전보다는 뭔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게다가 우리나라의 정책이 유럽과 중국과 미국에서 전부 원전을 방향성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우린 그걸 거꾸로 가겠다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 세계 차원에서 원전 관련된 흐름은 강화되고 있는데 그 강화되는 흐름에 트럼프도 한마디로 자기도 거기 올라타는 거죠. 그 흐름에. 그래서 그러면 지금 글로벌 전체에서는 뭔가 한 방향으로 목소리가 모이는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을 생각해 보시면 사실 그 목소리가 강해지는 전반적인 흐름이 동참되는 산업은 방산이었어요. 방산의 탈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 부분의 흐름에서 전 지역이 확장되면서 동참돼라는 부분이 우리 K방산 관련된 등등 여러 가지 산업에 영향을 줬고 뭐 유럽이 다 마찬가지고요. 지금 원전 관련된 부분의 흐름이 마치 그때처럼 전반적인 부분의 흐름에 사람들이 동참하는 지역이 커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방산도 처음에 이 현상이 3년 전에 시작됐을 때는 사람들이 주가가 한 30에서 50% 올라갔을 때 뭐 이 정도면 다 상황을 반영했지 라는 정도의 분위기를 보였지만 방산은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럼 원전이라는 현상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방산하고 많이 유사한 성격은 뭐냐면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이고요. 그리고 플레이어들이 그렇게 많아질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확장돼서 써야 된다고 하면 이 제한된 공급자들의 공급 우위력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 부분의 산업의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면 원전에 대한 흐름을 조금 더 개선돼서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반영을 시켰죠. 일부. 그러면 이 원전 쪽과 그런 관련된 AI 쪽, 이쪽을 지금 확장성이 생길 거라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그렇죠. 원전과 AI라는 두 가지는 그 사이에 원전 개념이 전력량이라는 부분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구글을 이번에 발표된 놀라운 구글의 모습을 보고 정말 좀 놀라웠어요. 이 구글의 그 발표 내용을 보면서 PD님은 보셨습니까? 구글 발표 내용? 정확하게 보죠. 그러면 꼭 보시길 바랍니다. 요거는 뭐 여러 가지 제가 실제 아는 분 중에서는 안드레공학 에런님이 올려놓으신 채널도 내용도 있고 한데 그 내용을 보시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이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겁니다. 여기에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습니다. 막말로 포르노 배우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거의 다 대부분 해결해 버릴 수 있는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를 모든 사람이 검토해 보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봤기 때문에 저도 그 고민을 했고 피디님도 그 고민을 하셔야 되고 감독님도 그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보시길 바라고요. 모든 우리 전우님들 전부 다. 그래서 이 부분의 놀라움 때문에 구글의 비중을 올렸어요. 그래서 AI의 현상의 강화가 나타난다라는 게 중국에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어서 중국 포지션도 가지고 있지만 미국에서 이미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그 많은 부분의 흐름들을 일단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는 데 있어서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어요, 구글이. 그래서 그 구글이 보여준 부분들에 의한 반영에 의해서 AI의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원전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전체 사회가 쓰고 있는 에너지의 방식이에요. 그것을 처음에 트럼프가 2기로 당선되면서 다시 석탄을 뭐 좋게 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 이후에 전통적인 에너지 시장인 석유와 석탄 시장에서는 우리가 특히나 석유 유가 가격에서 보고 있듯이 큰 이슈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게 정치적인 화두로 말로 떠든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정말 큰 방향은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 흐름에 있어서 AI와 데이터와 전력이라는 AI, 데이터, 전력 다 묶여있는 개념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원전 부분이 서포트하는 에너지 체계의 한 부분으로 비중이 커진다라는 개념이 엮여있기 때문에 그 두 현상의 지속 가능성이 더 강해졌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러한 관세에 대한 영향이 전보다 약해진 것과 AI 현상이 전부 다 강해진 이 두 부분을 더하면 제가 보고 있는 미국 시장의 모습이 비싸 보이면서 위태로워 보이는 상황이 최근의 모습이었어요. 지난주까지. 근데 관세에 대한 이슈를 해결하는 것과 구글의 발표 내용 두 가지를 확인하면서 비싸지만 불편한 부분은 사라진 시장이 됐어요. 비싸면서 불편한 시장에서 이제는 그냥 비싼 시장이 된 거죠. 그러면 그 포지션에 대해서는 전보다 조심성을 줄여야겠죠. 그런 부분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반영시켰죠. 저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잘 따라서 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뭘 들어요? 구글.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피셜 클럽 안중일기에서 간만에 어른들의 모습을 본다. 질문과 설명이 합리성의 영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금융인의 정치인의 영역으로 넘어간 베센트의 말에 정치적 요소들이 포함된 스타일로 진행됐다는 부분에서 어떤 점들이 눈에 들어오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방향성들이 정말 미국 시장의 우려를 완화시켜줄지, 뭐 7월, 8월에 이제 뭐 중국과 뭐 유럽 연합의 뭐 관세 유예 종료 시점에 증시가 출렁일 것이라는 분석이 굉장히 많은데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어떤 하나의 작전일지 아니면 정말 그의 말대로 변화가 될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볼 때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당연히 들어야겠지만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많이 표현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제가 보고 있는 이 방송계에서 국내나 해외나 다 전부 더해서 가장 신뢰감 있는 목소리를 제 귀에 들리는 거는 그 데이비드라는 앵커분의 목소리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을 하셨고요. 금융 관련된 프로를 블룸버그에서 많은 지적 노하우를 갖고 계시고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이 베센트와 나누는 대화에서는 그렇게 편안하게만 대해주진 않습니다. 정말 날카롭고 중요한 질문들을 계속 던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베센트가 전보다 논리적으로 탄탄한 근거를 가지고 대답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그 논리적인 부분의 대답이 어느 정도 수긍이 되기 때문에 데이비드가 베센트한테 무엇을 자주 물었냐면 당신이 3% 성장률을 얘기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거꾸로 가고 있거나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언제 우리한테 보여줄 거냐라는 부분들의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어떤 부분의 가능성에 대한 것을 설명을 했고 그 설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들렸기 때문에 무엇을 그 다음 질문했냐면 그래서 언제 된다는 거냐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 이전에는
논리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질문으로 얘기하다 끝나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은 그 다음 단계인 그래서 언제 할 수 있어? 라는 부분까지 질문이 확장된다라는 것은 그것이 어느 정도 전보다 논리적인 부분의 안정성을 상대가 듣게 만드는 그러한 내용들을 서로 주고받는 대화였어요. 그 부분이 하나의 진척이라고 봤던 것이고 그런데 그거를 뭐 다음 분기 뭐 1년 안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정치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대화의 단단함과 대화의 범위가 확장됐다라는 두 가지 범위에서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좀 주요로 눈에 들어오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달러 패권이라는 부분의 문제점이 미국 가장 그 정치 지도층에서는 중요한 이슈죠. 그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을 여러 가지 했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성장률과 부채의 증가와 그다음에 세금 제도와 이 세 가지를 엮은 부분으로 어떻게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보다는 더 종합적으로 이 부분을 다룰 수 있는지 베센트가 설명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오투가 듣기에도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네 라고 들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게 쉽게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세제 관련된 부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양쪽에서 나는 부분이 확실하게 어떻게 될지 확률이 높은 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 답이긴 하네 라는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는 대답들을 베센트한테 들었죠. 저는 거기서 조금 이거 좀 흥미롭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전에 그 코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코인이 이제 채권의 범위 안에 연결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제 암호화폐의 어떤 시장이 쉽게 말해서 이제 커져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베센트도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를 쉽게 말해서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채도 수요도 커진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스테이블코인 최종 법안이 최종 투표를 앞두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하게 이런 내용들이 통과가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베센트의 말대로 미국 채권에 대한 어떤 수요가 변화가 일어날지 그런 가능성이 있을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2시간짜리 질문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지금 오늘 영상 분량 안에 넣을지 지금 머릿속이 지금 막 돌고 있는데 일단 그냥 우리 한 클립의 분량 정도로 답을 드리면 이건 굉장히 크고 깊은 질문이라서 사실은 설명드리려면 되게 큰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을 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코인 시장에 관련된 부분이 중요해졌다라는 부분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뭐냐면 달러가 여기서 더 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달러를 약하게 하는 정책도 있고 강하게 하는 정책도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기본적으로는 달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라면 강하고 약하고 나발이고 간에 미국이라는 그 강대국의 위치가 유지되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약해진다는 정책을 쓴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우리 전원님들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가치는 유지하는 상태에서 전반적인 그러면서 약간 약하게 한다라고 보셔야 되고 강달러 정책은 전체적인 그냥 그 강세를 강하게 무지막지하게 강하게 그냥 더 끌어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유지라는 관점은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구심은 미국 부채가 저런 식으로 증가하는 상태에서 비용이 올라가면 거기에서 성장에 약간 문제가 되기만 시작하면 이제 미국의 패권이 꺾이면서 달러의 가치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상황에 대하면 시나리오 분석을 다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도 미국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그거 상황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거예요. 그 대응이 뭐냐? 이제 이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고 이 시나리오에서는 달러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뭘 해야 되냐? 미국이 아직 괜찮아라고 있는 가치를 계속적으로 자 이것 봐 괜찮잖아 라고 할 수 있는 뭔가의 대안을 제시를 해야 돼요. 이 가치가 계속 괜찮고 혹은 더 강해진다라는 무언가 이게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야 얘들아 라고 해서 이거 두 개 더해보면 문제 없잖아 라고 하는 뭔가의 대안을 마련해야 돼요. 그 대안이 코인 시장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도가 올라가는 거죠. 이것은 정상적인 시나리오가 아니라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는 시나리오가 발생했을 때 중요도가 더 올라가는 시장이 되겠구나. 그것 자체가 코인을 원래 하던 플레이어들도 미국에만이 아니라
그 기존의 화폐 시스템인 피아트 시스템에 대한 불신에서 코인 시장이 발생한 논리를 갖고 있어요. 그럼 그 논리와 얘네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 엇갈리는 것이 논리적으로 같거든요. 그 같은 논리를 공유하는 상태를 가정하는 거죠. 그걸 자기네들이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법안이 통과가 되면 진짜 채권 수요가 살아나면서 미국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네요. 채권 수요가 왜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게 법안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발행한 만큼 미국 국채를 의무적으로 매입 보유하도록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살 때마다 미국 국채를 의무적으로 이제 매입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은행에서 채권을 사는 거잖아요. 은행에서요? 네. 그런 논리가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아닌가요? 물론 그 유사한 부분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을 내면 거기다가 그냥 그 미국 채권을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미국 채권을 더 갖다 사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건데 그 점에서는 지금 피디님이 얘기한 부분하고 일맥상통은 하는데 문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사야 그 다음에 채권도 사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가 안 되면 그러면 채권을 사야 되는 것도 없는 거죠. 네. 이러면 이러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위에서 이제 계속 질문 드렸던 것처럼 베센트의 어떤 그런 인터뷰들을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뭐 도지를 통해서 몇십만 명을 해고하고 지출 축소를 시키려고 했다면 지금은 뭐 국방비를 13% 늘리고 돈을 펑펑 쓰고 있고 뭐 스테이블 코인 뭐 은행 규제 풀겠다, 돈 풀겠다 뭐 이런 발표도 하고 있고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느낌이 전체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지나서 역사적으로 실제 패권의 변환기라고 검증이 된다면 가정입니다. 된다면 그러면 역사적으로 많은 패권 전환기에는 한 번도 그 패권을 기존에 갖고 있었던 세력이 먼저 부채를 줄인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도 많은 그러한 역사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이 저렇게 뭐 비용을 줄여가지고 뭐 개선을 하고 한다라는 얘기를 기본적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다. 오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패권 전환기를 저는 2009년을 기준으로 보는 사람이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당연히 노력을 하죠. 세상에 그걸 갖고 있는 그 강한 권력을 놓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생각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옆으로 잘 유지하는 게 최상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의 패권이 더 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옆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될까가 트럼프가 되고 나서 하고 있는 뻘짓거리 때문에 중국은 지금 되게 행복하겠다. 상대가 저렇게 뻘짓거리고 하고 있는데 얼마나 해피할까라고 생각하는 게 2025년 1분기의 상황이었고 2분기가 되면서 거기까지는 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트럼프 주변 사람들이 설득을 한 건지 아니면 트럼프가 그렇게 생각을 바꾼 것인지 아니면 두 개가 같이 작동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1분기보다는 더 안정적인 정책의 방향성으로 바뀐 것이고 그 방향성이 바뀌었으면 이 부분의 가능성이 좀 떨어지고 있었는데 1분기 때 다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구나. 그냥 폭이 더 커진 거일 수 있겠구나 라는 정도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미국의 모습은 그런 정도의 안정감이 조금은 연초보다는 생겨있는 상태라고 판단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이긴 한데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7월 6일 날 그 다음에 8월 중순쯤 관세 유예 종료일. 그리고 8월 중순쯤 중국 관세 유예 종료일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데 그럼 그때는 이렇게 뭔가 이것도 예측이라고 또 말을 하기가 좀 애매한 게 그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은 눈치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트럼프가 관세를 지금 계속 보고 있죠. 안 보고 있는 적 없어요. 지금도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래서 그때 좀 가면 이제 사람들이 다들 엄청 증시가 많이 움직일 거다. 조정이 엄청 심하게 올 거다. 뭐 이런 추측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죠? 방금 안정기로 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고변이 생길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의 범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점은 지금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뭐냐면 생각을 해보시면 작년 말에 오토와 미국 시장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먼저 비중을 줄여놨죠. 그건 뭐냐면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을 때였어요. 그죠? 4월 중반엔 모든 것이 다 미국 패권은 끝나는 것 같고 난리치고 있을 때 그때부터는 더 많은 부분들이 반영하고
하고 있다라고, 그리고 정책이 트럼프가 바뀌는 순간에 우리는 그 부분을 이번에는 신뢰하고 저 말을 방향성을 맞고 따라가야 된다. 위험자산을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두 가지는 다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한 거예요. 사람들과 다른 판단을 했고 이번에는 트럼프가 주는 신호를 받아들였고 하는 것은 모두 다 판단입니다. 근데 지금 피디님이 말씀하신 그 질문은 제가 보기에는 판단 가능성이 지금은 거의 약해요. 근데 지금은 판단 가능성이 약하면 판단을 안 하고 더 조심스럽게 관찰을 하고 사람들의 행동을 중요한 변수들을 반영하면서 인라인하게 가거나 뒤는 약간 뒤에서 따라가거나 해야 되는데 판단을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현상보다 더 앞에서 움직이겠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판단 가능성이 연말과 4월보다 제가 보기에는 약해졌어요. 그냥 무엇을 증거를 가지고 하기에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오투는 판단을 안 합니다. 판단을 하지 않고 지금 오늘도 이 관세 관련된 부분에 두 뉴스를 두 개를 종합해서 반영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사후적으로 따라가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가능성이 없는데 가는 것은 마치 살얼음판이 있는 얼음판에 오투는 안 가는데 여기서 놀겠다라고 살얼음판으로 가는 행동이 돼버려요. 그럼 물에 빠지게 되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죠. 아, 이해했습니다. 안 하는 쪽으로. 그렇죠. 이해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뭐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해도 뭐 사람들이 뭐 시장은 건강하니까 괜찮으니까 뭐 트럼프가 뭐 말을 해도 어차피 적용 안 되겠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마찬가지로 이제 베센트가 나오니까 또 다시 증시가 올라가고 뭐 이런 모습들을 봤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7월, 8월 달에 이제 유예 기간 종료일이 남아 있고 베센트가 말을 한 것도 사실 그걸 100%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고 트럼프가 또 언제 어디서 관세 폭탄을 터뜨릴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 관세 전쟁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 지금 계속 놓여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판단을 하지 않는 것 외에 또 다른 피난처가 있다면 투자자로서 어디를 바라보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올려드린 차트를 보시면 기사를 보시면 기사와 차트가 같이 보이실 텐데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4월까지 주식을 계속 사시다가 그 안 좋은 상황에서 5월 달 돼서 지금 주식을 순매도로 전환하셨어요. 이건 지금 피디님이 말씀하셨던 그러한 되게 어려운 여러 가지의 상황 판단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올라온 상황에서 주식을 지금 줄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와, 개인들이 정말 또 장난 아니게 실력이 좋아지셨구나라는 부분을 느낍니다. 집단 지성의 개선이 우리 오투 병법에서 하고자 하는 바인데 저 매도 중에 일정 부분은 우리 전우님들이 계시겠다라고 해서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이제는 기관 투자자들의 판단, 지금 현재 지난 2달 동안 기관 투자자들은 하나도 상승에 거의 대부분 동참하지 않았어요. 우리 전후에는 동참했고, 그리고 우리 많은 유튜브로 보시는 유튜브 전우님들도 동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지금 최근 들어와서 이 이익을 실현하는 익절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 정말 너무 멋집니다. 이걸 예전에는 기관이 이렇게 하는 것에 개인들은 반대로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은 기관들이 못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하고 계시는 상태를 보고 있어서 먼저 너무 눈에 띄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피난을 지금은 이익을 내신 상태의 분들은 피난이라는 용어가 어울리지 않죠. 지금은 이익이 난 상태에서 유리한 상황에서 조금 더 무기고의 무기를 채워놓는다, 정비해 놓는다 라는 정비의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굳이 여기서 밖에 싸울 만한 상황이 아닌데 한마디로 안개 껴있고 적도 정확하게 왔다라는 첩보도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인 거예요. 지금은. 그런 상황에서는 진지를 보수하고 잘 관리하고 하는 부분들을 하면 되겠죠. 지금은. 예. 굳이 여기서 확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 만한 상황은 지난번 4월 말에 저점에서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다 큰일 난 것처럼 갔을 때는 할 게 있는 거죠. 그때는 위험도도 사실은 높았어요. 위험이 높지만 위험에 대한 테이킹을 한 것에 대한 보상도 클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 부분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현명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 확률이 오투가 보기에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는 넷 비중을 줄여가고 있죠.
그로스 비중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치도 줄이고 위험 자산도 줄이면서 현금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러한 정비를 하면서 다음 상황이 발생했을 때 뭔가의 재원을 마련하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동들이 지금은 적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뭔가 아무것도 안 한다라기보다는 전투로 치자면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공격 태세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지금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것을 지금 좋은 표현이셨는데, 우리 군대에서는 정비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사실은 정비가 더 짜증날 때도 많잖아요. 검사도 맨날 하고. 그래서 정비를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많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현금은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현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는 것이고 버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조율하고 조절하는 것도 하는 것이고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제대로 된 투자자, 오투가 5%의 제대로 된 투자를 하는 사람이 우리 전후회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면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뭐 유원지에 가서 놀고 있다라고 해도 유원지에 가서 노는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슨 음악을 듣고 하는지를 통해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요. 어제 저 잠 하나도 거의 못 잤어요. 제 오투는 잠이 중요한 사람인데 세븐틴 10주년 행사를 집 앞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어제 그냥 아주 그냥 쫙 깔리셔가지고 글로벌 전체에서 동네에 난리가 났어요. 전부 깔리셔가지고. 세븐틴 몇 명입니까? 세븐이니까 7명이죠. 죄송합니다. 예. 13명 3개의 유닛, 그게 원팀이다 해서 세븐틴이잖아요. 투자자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관찰을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관찰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관세 관련된 부분이 뭐 이슈가 전보다는 조금 강도는 약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없어진 것은 아니고, 그리고 유예 기간이 조금 다 돼 가면 다시 관세 관련된 이슈의 강도는 다시 강해질 확률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 뭐 2025년이 그렇게 긴장을 풀고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주 잠깐은 조금 영향이 작아진 부분의 흐름이 발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잘 대응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전략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한번 즉흥적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투님께서는 이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가치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고 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최근에 사모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신 적은 언제신지? 이런 식으로 공격할 거야? 이렇게 오래 생각하면 눈물이 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3개월 안쪽에 한 번 있지 않았을까요? 3개월 안쪽에. 기억이 안 나. 있었던 것 같은 아닌가? 아니, 말로 꼭 해야 된다고 사랑해요? 그렇진 않죠. 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말로 표현 안 해도 사랑은 하는 거지. 예, 그럼요. 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